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랜저 IG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상 시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랜저 IG 3.0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시세의 이유를 아는 시간이지 매물을 물론 이제 골라보기도 할 거고 분석도 한번 해볼 겁니다. 경험상에 저는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그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 분들께서 딱 받아보셨을 때 타시면서 앞으로 만족하실 만한 차가 될까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판매 경험, 매입 경험 많다 보니까 사고도 볼 줄 압니다. 하지만 실물을 보는 건 아니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세의 이유를 아는 시간, 딜러 전산을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딜러 전산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자면은, 딜러 전산은 제가 매입을 했어요. 저는 인천에 있습니다. 근데 매입을 하면은 어딘가 올리지 않아도 성능 점검 기록부만 받아도 자동으로 딜러 전산에 올라가는데, 이 정보는 김포, 인천, 안산, 수원, 용인, 안양, 시흥 등등의 매매단지, 요즘에는 좀 범위가 확대돼서 대전권도 이렇게 나오고, 내놓으라 하는 웬만한 매매단지의 차라고 한다면은 뭐 엠파크도 나오고 김포 매매단지도 나오고 저기 신월, 서울 뭐 그쪽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시세가 어떤지, 적정 시세가 제일 싼 것도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비싼 건지도 한번 알아보는 바이블 같은, 딜러들의 바이블 같은 그런 부분 한번, 왜냐면 이거 데이터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매물을 선택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올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왜냐면은 딜러들끼리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의 맞춤형으로 골라드리려면은 전산을 봐야 되고 그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기 차를 갖고 판매하는 딜러보다는 남이 갖고 있는 부동산처럼,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집을 웬만해서 파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딜러들이, 사이트들이 있으면은 클랜카드.com에도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다 제 차가 아니고, 다른 딜러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차를 물론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제 맞춤형으로 손님 희망하는 뭐 10만 킬로 이하, 뭐 색깔 검정색, 흰색, 쥐색 이렇게 보려면은 매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딜러들은 어떻게 매입하지 생각하면은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뭐 신차 영업사원 통해서 소개받아갖고 뭐 이제 구전 뽀찌라고 하죠. 그거 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장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경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가 공매 말고요, 나라에서 직접 하는 거 말고 엔카 경매, 현대글로비스 뭐 등등 해갖고 뭐 매입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헤이딜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는 루트들이 다 다르고, 얼마를 깎아서 얼마를 마진을 남기는지 솔직히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봐야 될 거는 현 상태, 그리고 사고 이력, 그 다음에 현재 상태, 뭐 이런 거, 시세가 맞는지 이런 거를 보면 되는 거지, 그 딜러가 어떻게 매입했지, 그 전차주는 누구지, 다 의미 없는 궁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오늘은 딜러 전산을 통해서 매물 시세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요즘 시세가 어떻지 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딜러 전산을 보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딜러 전산을 믿을만한가 이런 고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딜러들이 매입하면은 올리고, 그리고 팔 금액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받을 금액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남기려고 하는 딜러, 옛날에 관습처럼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2,000이다 그러면은 2,000 뭐 30, 50, 2,070 이런 식으로 조금 텀을 둬서 하고, 딜러가 또 알선 딜러가 좀 하자를 잡아서 이거 문제 있네요 하면은 조금 해줄, 그런 것까지 하려면은 매물을 2,000에 판매할 각오로 갖고 온 차를 1,900에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또 되느냐, 상태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뭐 깎아서 갖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이제 보면서 근거를 잡을 텐데, 요거는 국토교통부, 옛날에 국토양부 그런 쪽에서 지정한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그런 성능장에서 검사를 해주는 부분인데, 아예 거짓말 할 수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쉬우니까 무방 작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흔치가 않고, 침수차를 갖고 와서 침수차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어차피 너무 티가 잘 나니까 침수차인데 침수차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그거는 그 성능장은 질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클레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성능장은 지속적으로 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먹고 그러면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뭐 과징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잘 본다. 하지만 보험 이력 조회를 했을 때 한 100만 원 나왔는데 완전 무사고라고 했네 라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도장 도색은 모른다, 뭐 이 정도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X 교환, W 판금 이런 거는 거의 확실하게 해야지 됩니다. 일반 딜러들도 한두 달만 근무를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딜러보다는 성능장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편이지 않을까. 왜냐면 손해볼 게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체크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이런 구조로 성능 점검 기록부를 아예 안 믿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100%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기계가 이렇게 딱 엑스레이, MRI, CT 이런 식으로 딱 스캔해갖고 엔진 속의 때까지 이렇게 알아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뢰할 수는 있고, 보험 이력 조회와 그 다음에 차를 보는 딜러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MRI, CT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을 봤을 때 이 차는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경험상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분들은 싼 차 위주로 알아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 탈 거 아니니까 1년에 5,000km 정도밖에 안 타니까 뭐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키로수파입니다. 키로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리고 사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 회색, 그리고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일수록 하자율이 줄어든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제가 1년에 하자 큰 거 발생할 확률이 수없이 많은 거래 중에서 한두 건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자잘한 거는 조금 나올 때도 있지만 기분 좋게 뭐 수리비 반 지원해드리던가 성능 보증을 도와드리던가, 가끔 제가 온전히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는 제 돈 다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점검자도 그렇고 매입한 딜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폭을 점점 줄여 나가려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싼 쪽은 좀 지양을 하고, 지향할 부분은 적정 시세 중간치 정도를 좀 봐주셔야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매물을 보시다 보면, 직접 고르시다 보면은 이거 왜 싸지? 이런 질문, 궁금증이 생길 때 그냥 이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매매단지 들어온 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8월 31일인데 5월 달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궁금해하지 않고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구매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적어도 7월 한 초중순 이상 그 이후에 들어온 차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이력조에는 왜 빼먹나, 성능점검 기록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보시는지 한번 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방문하는 방법, 탁송으로 안 오시고 받는 방법, 직접 고르시는 방법, 제가 알아서 골라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아서 골라드리면 다른 딜러는 더 좋은 차를 추천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다른 딜러, 이 딜러, 저 딜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 속에서 고르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객님 성향에 맞는 조합이 필요하다. 제가 골라드리는 거는 저한테 온전히 좀 믿음이 좀 많이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고, 직접 고르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비전문적인 시선으로 싼 금액 쪽에서 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가 손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하자율이 조금 확률로 봤을 때는 상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수수료, 구매 후 하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30일 또는 2,000km가 기본 보증이고, 그 다음에 2달에 4,000km 보증해주는 업체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000km 보증되는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차주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입하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고, 상사, 가입한 상사마다 다르거든요. 6개월에 10,000km 보증해주는 그런 상사도 있는데 모릅니다. 6개월에 10,000km 보증된다고 해서 그 차를 볼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조건인데 한 달 2,000km밖에 보증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구매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6개월에 10,000km 보증된다 하면은 좀 더 플러스 되고, 똑같은 차가 2대가 있으면 이건 6개월에 10,000km 보증, 이건 한 달에 2,000km 보증이면 당연히 처음에 이게 안내해 드릴 거를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뒷부분은 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녹화를 10분 넘게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줄여갖고 아니시겠지만, 자, 재원을 보겠습니다. 2017년 그랜저 기준으로 3.0, 2.4는 감소 현상이 좀 많이 두드러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10대 중에 몇 대나 그렇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확률로 2.4는 감소 현상이 엄청 두드러진다. 전 개인적으로 직업병 시선적으로 봤을 때 2.4는 아예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고 싶다. 아무리 싼 금액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4를 매입하면은 골치 아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는 빼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때문에 2.4를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딜러분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2.4를 그냥 빼고, 그냥 정신적인 피해를 안 받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2.4는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3.0이 그러면 무조건 좋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HG 그랜저 3.0을 생각해보면은 엔진 소음이 있던 빈도수, 그 다음에 프론트 케이스라고 해서 총매 같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운전석으로 운전을 할 때 오른발 조금 앞에, 살짝 앞에 그 정도 하부 위치에 보면은 젖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엔진 소음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도 온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2.4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판매했을 때 잘만 보면 괜찮다. 그리고 그거는 HG의 일이지 IG 그랜저 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이지, 그랜저 IG 3.0을 판매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라는
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기통 V6 6기통이고 자연흡기, 그 다음에 2999cc 3000cc가 아닌데 뭐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올림에서 3.0이라고 하고요. 가솔린 휘발유 들어가고 마력수는 266마력이면 부족하지 않은 마력인데, 요즘에 전기차들이 뭐 300마력, 350마력, 뭐 400마력, 뭐 500마력 말도 안 되게 나오고, 토크도 막 갑자기 60kg/m 막 이렇게 되고 할 수는 있어요. 전기차는 그래서 달리기 싸움할 때 전기차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럼 전기차 사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전기차가 뭐가 낫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를 소개해 드렸을 때 문제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급발진이 나거나 하면은 제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매입도 판매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가 리터당 9.9에서 10.1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속도로 그냥 잘 달렸을 때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나는 주로 7, 8시에 이 차를 타고 퇴근 시간에 이 차를 타고 가끔 주말에 이 차를 탄다라고 하면은 연비는 추측컨대 6, 7, 8 나올 겁니다. 잘 나와야 9 나올 것 같은데 9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상 봤을 때 말이죠. 어떤 분들은 댓글로 전 10일까지 나오던데요? 저 연비 잘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고속도로 위주로 타시는 분은 실현할 수도 있다,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길이는 4m 93cm고 폭은 8m 86.5cm 되는 거고, 높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차 중량, 아무것도 안 태웠을 때 그냥 순수 차량의 무게는 1톤하고도 630kg에서 640kg 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 인치 수는 18인치 혹은 19인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션은 뭐 DCT 이런 거 아니고 자동 8단 미션 들어가고, 뒷바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바퀴 힘으로만 가는, 보통 이게 그랜저 IG, 더 뉴 그랜저 IG 요거는 사륜이 없었습니다.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말이죠, 약간 이게 좀 몸이 그냥 일반적으로 후륜을 타면은 좀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힘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앞바퀴로 가면은 무게중심이 좀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 코너를 돌 때는 조금 이제 후륜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펀 드라이빙은 후륜이지만 그래도 안락한 공간과 적당한 승차감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겉껍데기에 소위 말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를 느끼려면은 그냥 그랜저 무난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랜저가 아닐까.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3, 4, 5, 600 시세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첫 차로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MG라든가 젊은 세대들은 신차부터 그랜저 IG나 아예 더 뉴 IG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지 않은, 본인 주장이 좀 강해지고, 옛날에는 부모님 주의평이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게 좀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점화 플러그라든가 미미라든가 뭐 이런 쪽도 좀 이제 떨림 이런 거 잡으려면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봐주면 좋지 않을까. 키로수가 10만 넘어가면은 조금씩 떨 거예요. 그러면 미미라든가 점화 플러그, 스로틀 바디 청소 이런 거 해주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등급은요, 익스클루시브, 프리미엄 이렇게 찍고서 어차피 3.0 찍었지만, 그리고 지역은 전체로 놓고 보면은요, 물론 이제 강원도에 있는 차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역까지 다 오늘은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상사도 어느 상사인지 공개를 해놨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전체로 봤을 때 뭐 부산 지역도 나올 수도 있지만, 보시면 수원 여기 부산 사상구도 나오긴 합니다. 웬만하면 뭐 제주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인데 강서구, 서울 강서구도 있고 한데, 주로 제가 활동하는 지역인 경기 인천 지역 이렇게 봐도 차량 대수가 194대에서 이렇게 140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몰려있다. 딜러의 수도 월등히 많고, 매매단지 시설 규모, 딜러 수 등등 해서 모든 면이 이쪽이 좀 집중돼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정 시세를 또 알고 어느 매물 견본을 또 이제 한번 알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랜저 IG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에 찾으시냐, 딱 답이 나와요. 1500에서 2000 사이, 2000 넘어가면은 더 뉴, 좀 더 보태서 더 뉴를 사지 그랜저 IG 보지 않습니다. 많이 좋은 차, 좋은 조건의 그랜저 IG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1900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 1900만 원 선까지 보려면 2000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1500 이하로 이 500만 원 텀 안에서 보려면은 140대 중에서 딱 하면 91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이긴 하다라는 얘기예요. 과반이 빠진다라는 거 그게 아니고, 과반 이상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적정 지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건데 제일 싼 순서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1500이 당연히 싼 거고 10만 킬로 제가 키로수 제한은 13만까지 보는 걸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익스클루시브가 처음에 나와요. 완전 무사고래요.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여기 매매단지가 위에는 너무 밝고 밑에는 좀 어둡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리고 또 카메라가 저조도를 좀 이제 HDR스럽게 밝은 데랑 여기 어두운 데랑 같이 잡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는 진짜 어두워지고 밝은 데만 밝아 보이고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을 봐도. 그리고 또 특징이 운전석 쪽은 사진을 안 찍더라고요. 그리고 좀 자글자글한 면이, 이게 천장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너무 밝으면은 또 이게 차량 윤곽이 안 나와서인지 끈 건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방 감지 센서 모양만 있다 하면은 스마트 센스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라는 얘기고, 핸들이 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한번 봐주고, 왜 이 사진은요, 이 매매단지 사진은 외부를 봐도 어디가, 여기가 보통 잘 긁히는 부위예요. 연석 같은 이제 보도블럭에 말이죠. 뒤에는 깨끗하고 앞에 주름이 많이 없구나, 일단은 이런 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있구나, 그리고 스피커가 메이커 있는 뭐 크렐이라든지 액튠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구나, 렉시콘 그런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좋구나. 근데 나머지 세 짝은 휠 스크래치가 어떻지? 타이어 트레드가 두 짝은 갈아야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느낌상 왠지 앞뒤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리창, 뒷유리 유리창 커튼 위아래 수동으로 하는 거 있고, 워크인 수로 옵션 있고, 이렇게 사진으로 체크해보고 여기 밑에 레일이 보이니까 여기 부식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바닥 침수차도 아닌 것 같구나, 일단은 가서 보면 또 알 수 있겠지만 10만 킬로면은 좀 애매하다,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차라리 13만 14만이 낫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희망적으로 자기 합리화된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13만 14만 15만까지 탈 때까지 일단은 타보고 꼭 중간에 바꿔줘야 되는 겉벨트라든가 아니면은 미션 오일이라든가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슬슬 조짐, 당장은 괜찮은데 뭔가 전보다 원활히 느껴졌던 부분이 미세하게 이제 팔아야 되나 하면서 점점 정이 떨어져 갔을 때 조금 미루다가 이제 파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이 타이어는 뭐냐, 이것만 보더라도 관리 잘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갈았으면 다 갈았겠지, 이거는 너무 자기 합리화된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면은 이게 6월 달이 들어왔는데 7월을 버텼고 아예 통째로 이제 8월 말일이니까 8월도 버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안 나갔지?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차가 별로던가, 아니면 두 번째 차가 처음에는 비쌌는데 이제 금액을 내려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7월, 적어도 7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차가 안 좋을 확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키로수를 다 빼고 금액도 빼고요. 이거는 어차피 100만 원 이하는 없을 테니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면 금액 순서로 봤을 때 1120짜리가 제일 싼 겁니다. 근데 무사고 체크가 보통 잘 안 돼 있고, 18만은 좀만 타면 20만이고 요렇단 말이죠. 그리고 등급은 프리미엄, 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욕하시거나 아니면 후회하실 확률이 높아진다. 욕을 왜 해? 당신이 잘 못 고르고 한 거 아니야? 그냥 키로수 많은 차는 안 하는 게 속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5만 이상의 차를 판매해본 기억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입하지 않고서야 알선으로 해갖고 중개 알선을 했을 때 키로수 많은 차를 판매한 경험이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제 차는 뭐 어쩔 수 없이 매입한 차는 이제 하긴 했지만, 모닝도 18만이었고 소렌토도 23만 5천 킬로였고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매입했으니까 팔긴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쌌습니다. 그렇게 나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니까요, 확률이. 제가 갖고 있는 건, 제 차는 알잖아요, 상태를. 근데 남이 갖고 있는 거는 모르니까. 그리고 확률이 또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너무 싼 쪽으로 전화가 오는 빈도가 늘어나는 거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들 볼 때 일 때문에 막 표정 구겨지고 막 고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를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벌면은 기분 좋게 돈 벌고, 그 다음에 하자 처리 드려도 10만원 20만원 안에 끝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받은 만큼 보험료 받았던 돈을 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들었으면 좋겠지, 갑자기 막 70만원 나가고 100만원 나가고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1120짜리가
보니까 1100짜리가 몇 대가 있긴 있어요. 다 안 좋나? 아닐 수도 있는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딴 쪽에서는 접근을 안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에서 2000 사이 그랜저 IG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일 싼 거는 11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게 얼마냐 보면은 1억짜리가 제일 비싸진 않아요. 요게 제일 비쌀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쓸데없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확 비싸지는 차가 꼭 있어요. 모든 차 하종들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제일 비싼 쪽에서는 안 하고 싶고, 2100까지 2100은 하나 둘 세 대가 있으면은 2100까지는 마지노선이구나 그러면은 2100입니다. 1000텀입니다. 1000텀. 그러면 여기서 1000 반을 딱 나눠갖고 500만 원을 더해갖고 1600이 중간선이다. 그래서 중간선을 많이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2000 사이로 다 해서 2000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차가격만 1900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시트 색이 검정색 아니었으면 좋겠다. 검정색이 차라리 관리하기 편하니까 검정색. 외관은 튀지만 않으면 상관없어. 이런 조건을 상상하면서 볼 건데, 흰색, 검정색, 회색 이렇게 볼 거예요. 회색까지도 볼 거고, 썬루프는 없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10만 킬로 미만으로 볼 거고, 타고는 휀다 하나 정도는 괜찮고, 될 수 있으면은 막 두세 개, 세네 개 이렇게 있는 거는 빼고 볼 거고요. 어라운드 뷰 있으면은 좋고 없어도 보통 포기는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편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이렇게 보면은 2페이지를 보통은 한 페이지당 20대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 하면은 40대입니다. 40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볼 겁니다. 베이지 시트래요. 좀 레어템인가 해서 보려고 했는데 사진이 요거밖에 없다 하면은 안 봐요. 왜냐면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상품화 중이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뒤 툷다에, 운전석 쪽 뒤 툷다에 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뒷범퍼도 도색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 이력이 있다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체크는 안 했습니다. 외판 도장 수리 밑밥을 또 여기 밑에 깔아놨는데,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요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구매하시는 분이 10분이라고 한다면은 7, 8, 9분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이, 고객님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아마 안 보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에 성능 기록부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를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아예 안 보고 그냥 바로 이 사람 인상이 괜찮은데? 하고서 연락 주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 보시고 맨 밑에 날짜 8월 29일날 들어온 걸로 예상되는 또 너무 앞에 있는 거를 보는 것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무시하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날짜는 뭐냐 라고 한다면 이거는 검사 날짜예요. 내년 2월 24일까지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 검사 날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볼 거고, HUD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좋겠죠. 12만. 근데 흰색. 근데 사진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정식 사진. 요것도 정식 사진은 아니에요. 요건 정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75,000km 익스클루시브 1850인데 이렇게 스포츠 그릴 이렇게 돼 있고 넘버가 밑으로 가 있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실 이거 이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0분 중에 느낌상 6, 7분들, 그러니까 과반 이상 분들께서는 요것보다는 얌전한 거를 좀 선호하시지 않나, 경험상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필요 없는데, 그래도 고객님 이게 근데 이거 15만 이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찍어봐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키로수가 이제 사진으로 봐야 더욱더 정확한데 149,611km, 경고등 그런 거 떠있지 않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고 파워 트렁크가 있고, 등급에 따라서 파워 트렁크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만 있죠. 그리고 요게 두 개가 있으면은 핸들을 보면요, 이 밑에 사다리꼴에 석삼자 같은 거, 그거랑 차 모양이 있으면은 스마트 센스라고 해서 앞차가 가까워지면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했을 때 알아서 차가 감속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질적이어갖고 있어도 안 쓰는 편입니다. 휠 스크래치는 요만큼 있다라는 거니까 나머지 세 짝이 깨끗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세 짝도 경험상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색은 밤색입니다. 밤 껍질색. 브라운 시트라고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블루링크 그런 건 없고, 앞에 보면은 어디요? 안 보이는데? 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또 보입니다. HUD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차가 어디가 긁혔나? 휠 스크래치가 좀 아쉽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휠 보고는요 한 짝에 6, 7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날짜, 종합검사 날짜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6월 말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휀다랑 뒤엔다 이 정도면은 이 세 번째 그림은 괜찮으니까 일단은 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석 쪽 휀다도 판금 도색했고
조수석 쪽 앞뒤 도어도 했습니다. 배출가스 미측정 이런 거는 뭐 이것 때문에 차를 걸릴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8월 26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본넷을 열면은 이런데 물기가 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광택제가 좀 점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늘 실내 주차장에 세워놓다 보면은요 잘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조금 마를랑말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 물기가 이런데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지? 오일이 누유가 있으면 위로 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침수치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다 보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카메라 후레쉬를 뒤에다가 라이트를 비췄을 때 색깔이 청옥색 혹은 분홍색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로 제끼면은 바로 제껴져요. 손으로 크게 힘 안 줘도 제껴집니다. 여기 안에 필터가 있어요. 지저분하면은 오일 갈아야 되고 깨끗하면은 좀 더 타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팁은 굳이 뭐 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한번 열어서 뚜껑 이렇게 봤을 때 슬러지 있는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금액은 정찰제로 구매하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깎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직원을 두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정찰제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올려갖고 50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파는 Y채널, 유튜브의 Y채널, 그 다음에 M채널 이렇게 있는데 그 업체가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직원을 두고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싸게 드릴 수가 이론적으로 없습니다. 왜냐면 직원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싸게 수수료만 받으면은 그 채널을 운영하는 맛이 안 나요. 그 편집자도 있을 것이고 촬영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촬영을 자기가 혼자 뭐 쭉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직원을 보통 유명한 업체 같은 경우에 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정찰제로 하면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Y로 시작되는 채널 그 다음에 그 같은 업체인데 채널이 또 있어요. 그 업체 과거에 거기서도 샀었는데 라고 거기서 전에 차를 거기서 샀었어요 라고 보통 소비자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팀장님 영상도 봤고 그분 채널 영상도 봤는데 싼 차에 대해서 업로드도 가끔 많이 하길래 봤다. 키로수 많은 차도 여러 번 하길래 거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Y 채널과 M 채널 구독자 15만 명 그 다음 M 채널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2업체라고 다른 업체가 또 있어요. 그 업체는 항상 비싸게 팔거나 또 손님 와갖고 알선 판매했을 때 딜러 전산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 차를 빼는데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원증 보니까 그 업체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유명한 업체 말고 모르는 업체는 모른다고 해요. 제2업체가 혹시 그 업체인가요? 힌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은 제가 올해로 42인데 저보다는 연배가 높은 분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그 직원 그분은 아니고 그 직원 사원증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뒷자리는 깨끗하고 휠만 빼고요. 그리고 사고가 조금 이제 밑에 조금 애매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싸요. 그리고 옵션이 또 있을 건 있는데 키로수가 또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보시죠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15만 6천이니까 1980 이건 좀 세요. 그리고 무사고 이렇게 다 돼 있고 브라운 시트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맞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완전 무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4만 9천 키로수를 줄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만 이하로 그러면은 대수가 86대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완전 무사고 8만 8천 1950 더 짧은 키로수도 봤었고 게다가 또 그릴이 넘버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라고도 하실 수 있죠. JBL 사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 전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대형차 사는 맛은 스피커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보다 스피커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피커가 안 좋은데 금액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판매를 하지 제가 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거는 문이 이쪽이 열려 있으니까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 싶고 정품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고 아날로그 시계 근데 되게 어둡게 찍혔네. 통풍 핸들 열선 그리고 휠 스크래치는 이게 이 휠이 잘 긁히나 봐요. 그래서 복원할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셨을 때 바로 출고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겨서 차주분 혹시 휠 복원하는 업체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여긴 얼마씩 해요? 뭐 한 짝에 뭐 8, 9만 원 하겠죠? 제가 아는 데는 6, 7만 하던데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또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러면 오늘 계약하면은 맡겨주실 수 있나요?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말투들이 또 비슷하고 진행되는 그 대화가 비슷합니다. 뒷자리 열선은 문짝에 붙어 있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니까 그리고 여기 시트가 많이 사용감이 있진 않아요. 주름이 있거나 울거나 늘어져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뭐 귀여운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거의 10분이면 10분 다 이거는 뭐 쳐다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좀 해졌을 때 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가끔 보면은 이 전동 시트 버튼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매할 때 문제 제기를 하면 보통 잘 해주는데 구매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면 보통 잘 안 해줍니다.
차를 갖고 있는 딜러도 마찬가지고 그거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적인 딜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는 딜러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봐야 되고 막연한 의심은 해소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차 떨리는 거 아니에요? 안 떨리는데 이 정도는 일반적이에요. 전기차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른 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차를 보니까 키로수가 더 많거나 조건이 안 좋네? 그러면 이 떨리는 거는 어떻게 수리를 하냐? 점화 플러그 한 30만원 전후 이 정도 30-40 정도 하려나? 40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거에다가 엔진을 잡고 있는 여기 보면은 여기 미미가 있어요. 이게 엔진이 떨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어져 갖고 볼트로 뭐 잠겨 있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금이 가면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수 있어요. 보통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갈 필요는 없고 한쪽만 갈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업사를 가보면 되겠죠. 냉각수가 부족해진 차도 많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볼트 보면은 보통 이제 까져 있으면은 여기 공 박으면은 이게 범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본넷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본넷을 교체를 하면 여기 가운데 성능 기록부에 X라고 찍혀요. 여기 1번 가운데 여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사고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접촉 사고인데 엔진 조금 충격은 흔들리고 했겠지만 그래도 엔진까지는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접촉 사고 예전에 나보셨습니까? 나중에 타도 잘 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사고면 여기 횡다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뒤쪽은 괜찮냐? 뒤쪽은 그래도 주요 장치가 뭐 크지는 않으니까 앞쪽을 보고 많이 밀리지만 않았으면 그리고 보험 이력이 한 건에 200이 넘지 않으면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급적이면은 보험 이력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썬루프도 있고 하니까 성능 기록부도 일단은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고 누수 불량이 없고 커먼레일 디젤 아니니까 그다음에 수동 아니니까 체크가 안 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아니니까 체크가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밑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휠 스크래치가 조금 있다고 해서 안 사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복원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10분 중에 9분은 그냥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HUD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UD가 진짜 필요한데 이번 차는 진짜 AD 있었으면 좋겠어갖고 차를 보는 건데 진짜 HUD 없으면은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금액이 올라가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딜러 전산에는 여기 HUD가 있으면 꼭 써놓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허드라고도 하고 그래요. 여기 HUD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이거는 1,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핸들이 저절로 움직였고 반자율주행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준다. 반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손 대면은 말아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손 대면은 이제 차간격까지만 해주거나 뭐 이제 깜빡이를 키면은 뭐 차선 변경을 해준다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고 축구방 감지 센서가 있고 HUD가 있다라고 하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정색 시트 이거만 아니면 살 텐데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갔죠. 검정색 시트 뭐 하나 중고차는 포기하면 좋습니다. 3개월에 5,000km 보증을 해준대요. 이 매매 단지는 말이죠. 검사 날짜가 내년 6월 23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 있는데 이러면 걸러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그랜저 IG는 회사에서 그냥 한 명만 탔던 차 또 많고 1인 신차 장기 렌트카 또 많기 때문에 리콜 이력에 해당되고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뭐 안 받아도 되네 하고서 타도 되는 거고 리콜을 미행했다 하면 구매하자마자 받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렌트 이력이 있으면 걸러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판매를 많이 해봤을 때 렌트 이력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 밑에 등속 조인트에 불량이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딜러 분께서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8월 10일이면 지금 2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성능 기록부가 저렇게까지 어떤 분은요 등속 조인트 하는데 얼마 안 해드릴게요 이런 말투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무성 충전 패드까지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서 이제 바꿔놓으면 좋은데 보통 전화하면은 이거 등속 조인트 체크되어 있던데 그거 성능장에서 뭐 이렇게 갖고 변명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미리 안 하는 그런 딜러분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러니까 경정비 웬만하면 해놓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딜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깨끗한 줄 알고 봤는데 여기가 뭐 이거 도색 상품화를 안 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리가 이제 금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해놨어요. 이거 진행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리 갈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딜러도 계실 수도 있는데 흔치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뒷유리에 변색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 사이드는 괜찮은데 뒷유리 변색이 보랏빛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차 고르실 때 연식 보시면 16년식까지는 빼고 17년 이상부터 될 수 있으면 18, 19로
빼고 볼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체 대수입니다. 모든 연식 18년식 이상으로만 볼게요. 86대에서 38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다. 개선된 게 17년식에서 19년식이랑 차이가 뭐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선된 게 연도마다 조금씩 뭐 롤링 뭐 그런 피시텔 개선 이런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더 뉴 그랜저 IG 22년식부터는 오일 감소 현상이 좀 많이 개선됐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식을 빼고 보시면은 더 좋은 차를, 저도 연식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비싸지기만 하더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또 경우의 수 많은 차 속에서 봐야지 또 시야가 넓어지고 볼 차 이거 왜 싸지? 이런 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연식이 좋으면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객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적용을 시켜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식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식까지는 좀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요소가 HUD라든가 아니면은 HUD가 대표적이고, 연식도 가급적이면은 너무 18, 19만 보시지 마시고 17, 18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니고 연식을 다시 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이빌 사운드 9만에 회색인데 1850이다. 사고가 하나도 없다. 요거 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9만이고 요거는 10,000km 차이고 연식도 좋기 때문에, 근데 금액이 한 8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도 지나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 센스도 있어요. 이 마크 있으면 있는 거고, 핸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해진 경우가 좀 있어갖고, 그리고 블루링크 있기 때문에 연결제로 이렇게 해갖고 한 달마다 5,500원씩 내면은 원격 시동의 공조 제어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키로수 104,000, 파워 트렁크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HUD 있으면은 뭐 어라운드 뷰 안 봐도 비디오다 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웬만하면 다 있구나. 휠 스크래치가 관건인데 이것 보세요. 웬만하면 있습니다. 이게 고질병이에요. 타이어 트레드도 여기가 조금 지워진 듯한 느낌은 들기 때문에 한 2짝 혹은 4짝 갈아야 될 가능성 높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갈아야 될 만할 때쯤 팔고 그거 감가해서 갖고 오는 딜러분들도 계셨을 텐데, 신품 타이어나 중고 타이어로 가시는 분 없습니다. 안 해놔도 판매가 되니까. 성능 기록부 보면은 올해 11월 18일까지 검사 날짜, 렌트 이력 있어도 관계없다 말씀드렸고, 뒤엔다 하나 있고, 세 번째 안쪽에는 먹은 게 없다라고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오른쪽 뒷문 수리 이력 있음, 뭐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고 8월 7일날 돌았습니다. 이러면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일단은 후보 리스트에 지우지 말고 띄워놓는 편입니다. 다른 거 비교해보고 뒷자리 깨끗하고 앞자리도 사용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가운데가 막 늘어져 있거나 오염돼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액도 이 정도면은 다 해서 2,000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차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1,750보다 더 깎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7% 해보면 122만원이 등치득세, 1,750 매도비 44,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한 3, 40 들어갑니다. 저는 40 받고 있거든요. 금액 안 속이고 깎아드리고.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이 안 나온 성능도 있는데 보통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만, 대충 13만 2천 이렇게 하면은 다 해서 2천이 안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탁송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걸로 예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기사 분들처럼 이렇게 각 딜러마다 무슨 탁송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한 뭐 15만원, 20만원, 제주도 50만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보다 안 비싸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서울 어디를 보내건 대충 5만원, 4, 5만원 이 정도, 뭐 가까운 서울이면은 뭐 3만 5천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수원과 인천은 3만 5천원에서 4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싸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맡겨놓고 휠 복원 맡겨놓고 가시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그리고 저를 만나시려면은요, 인천으로 무조건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수원에서 뵙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 어디요? 라고 물어보시면 수원 앞에 SK 부이온모터스 밑에서 뵙는 경우가 많고, 롯데백화점으로 모시러 가는 경우도 있고, 수원 바로 뒷역에 롯데백화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모시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천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차 타고 전철 타고 또 어차피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가 서울로 가서 남양주라든가 천호동, 강동구 그쪽으로 가서 커피 한 잔 사주시면은 같이 태블릿 PC로 매물 고르고 수원으로 가든가 안산으로 가든가 인천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1850짜리 요거를 보게 되면 HUD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있고, 어라운드 뷰라고도 하고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서라운드 뷰라고 보통 더 많이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깨끗해 보여요. 스마트 센스도 있고, 휠도 보온해놨는지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쵸? 이게 익스클루시브 휠이거든요. 색깔은 회색, 짙은 회색입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12월 4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네요. 근데 키로수도 94,000, 10만이 조금 안 됐고, 이런 거가 좀 판매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밑으로 빼놓은 게 있어요. 조수석 뒷도, 그리고 조수석 뒤엔다, 그리고 정비 3건에 내 차 피해 1회인데
93만원짜리 한 건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월 4일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은 거죠. 수수료를 안 내는 방법은 딜러마다, 안 받는 딜러가 본인 차를 판매할 때는 안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먹히면 좋은 거 아니면 많은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다. 뭐 20만원 저희는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뭐 관습법이나 뭐 그런 부분에 지방 조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받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적도 있긴 있었었는데, 뭐 먹히면 좋은 거 아니면 많은 거라는 식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 받는 딜러도 있고, 좀 저도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가끔 올리는 건 저희 사무실 차를 뺄 때, 도와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용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용돈을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께 받는 겁니다. 얼마를 내야 되냐 하면은 2천만원 이하는 뭐 20만원, 뭐 30만원, 40만원, 어떤 업체에 따라서 5, 6, 70만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2천 이상은 2.2% 또는 몇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를 주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이제 보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행업에 종사하시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에 한 번, 평생 처음 이렇게 갑자기 차를 사려고 하면은 공부를 아무리 영상을 보고 한들 그 유튜브 딜러들이 전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보여드리지도 않고 올린 다음에 먹히면 좋은 거 아니면 많은 거. 그러니까 어떤 매매단지 이 업체 뭐 그런 데 가면은 아직도 계속해요. 환경 설정으로 전체 금액을 올린단 말이죠. 환경 설정이 이걸로 5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50만원 하면은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1649만, 이게 원래 1599인가? 이거를 0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8차를 정해놓고 금액을 한 대만 올려달라고 하면은 환경 설정이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아도 깎은 게 아니다. 50만원 깎아드리면 기분 좋다고 사시는 거예요. 깎은 것도 아니고 원래 더 비싼 금액으로 사시는 건데, 그러니까 시세 공부 미리 해주시면은 딜러 전산이랑 그냥 끌어오기 갖고 오기 하는 거니까 다 제 차가 아니에요. 수도권 전체로 제가 보통 하는 편입니다. 봐주시면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저 차 보시면 갑자기 뭐 K7 나오고 뭐 비슷한 차로 뭐 체험엔 나오고 이러면은 더 싼 차로 하면은 골치 아프죠. 더 비싸게 구매하실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1800, 1700 이 정도 선 이렇게 보면은 HUD도 나오고 키로수는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좀 여기 2페이지 또 보면은 어차피 여기 위에 다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다 이런 방식으로 프리미엄 말고 익스클루시브 쪽으로 보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건 뭐예요? 6만 킬로 라고 한다면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는 내년 12월 29일,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도 없다라고 돼 있고, 누유 누수 불량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7월 24일인데 왜 한 달 넘게 안 나갔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스마트 센스는 없고요. 처음에 비쌌던가 아니면 차가 안 좋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쌌는데 금액을 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레이더에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뭐 1500, 1600, 1700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설명이 더 길었고 매물을 더 못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같이 고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이해가 되신 분보다는 썰이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도비를 안 내는 방법은 1년에 얼마 안 타니까 뭐 매도비 안 내고 싶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직거래 아니면은 매도비, 보관관리비용 똑같은 얘기인데 내셔야 됩니다. 어떤 업체는 44만원, 어떤 업체는 45만 5천원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더 안 올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중간 시세를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 비싸도 쓸데없을 수 있지만, 폐차할 때까지 뭐 탈 것 같으면 좀 더 사도 뭐 비싼 거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싼 쪽은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1100, 1200, 1300 이렇게 보시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좀 포기해야 되는 요소, 상품성, 키로수가 많아지면은 무조건 아니지만 가능성이라는 게, 확률 여러분들께서 만족을 못 하실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 IG 2000 넘게 주고 살 것 같으면은 더 뉴 그랜저 IG 좀 더 보태갖고 사지?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많아요. 더 뉴 IG는 2500에서 3000 사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 지금은 3000 넘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차는 여기까지 가는 용도는 싼 차든 비싼 차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차감이라고 해서 딱 내렸을 때 이웃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보다 좋은 차를 타네? 아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마트 같은 데 가갖고 그냥 위아래로 흘겨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차에서 내리네? 뭐야? 쟤 왜 저래 눈빛이? 싸울 수도 없고 괜히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모든 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3000 이상의 차량 타면은 그런 눈빛은 안 오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돈이 싼 차 타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집에 더 치중해갖고 좋은 집을 사시는 분이 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이 차가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한 그 시선 있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괜히 한 번이라도 더 빵빵 소리 나한테, 뭐야
날 보면서 괜히 흘겨보고 가네? 뭐야 왜? 그런 거를 다 확률을 줄이려면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안 좋을 확률을 줄이려면은 너무 싼 쪽 말고요. 중간 시세 그 이상 혹은 뭐 거기 틀 안에서 보시는 부분이 또 좋고 진짜 후회하지 않을 차를 구매하실 확률을 높이려면은 뭔가 포기해야 될 게 연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로 링크하지 영어로 떼컴 사이트에서 한글로 링크하지 영어로 떼컴 댓글란에 링크 설명란에 링크